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는 데가 다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여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칩스법을 없애는 거를 거기 지역구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까요? 삼성하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미국의 방위 우산 자체가 거쳐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을 깨어나게 만든 거죠, 트럼프가. 그 방산의 공급망을 온전히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랑 뭐 일본은 수조 달러를 쓰면서 우리랑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발표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산업이나 이제 기업에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뭐 거기 건설 프로젝트들이 많으니까요. 관광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그 액화 시설도 져야 되니까 프로젝트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뭐 도움이 되겠죠. 조선도 뭐 LNG 선박들을 갖다가 추가로 할 거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 거냐는 얘기죠. 그게 진짜로 그렇게 좋은 거라 그러면 황금알을 넣는 거이라 그러면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초대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자기가 다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지 굳이 한국이나 일본에 그걸 나눠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알래스카 그 가스정 같은 경우는 40조 입방미터예요. 엄청납니다, 매장량. 그래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개발에 가까이 갔던 게 언제냐면 2013년경이에요. 2013년에 유가가 $100 정도 했습니다. 천연가스값도 비쌌죠. 그러니까 엑슨모빌, BP 이런 회사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한 3년 왔다가 2016년에 다 철수했습니다. 왜 철수했죠? 경제성이 없으니까. 우드 맥킨지라는 이 알래스카 이 가스정 개발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낮은 프로젝트라고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우격다짐으로 해서 한국 가스공사가 참여를 했어요. MOU까지는 맺었어요. 근데 그것도 유예무가 됐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훨씬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비 다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가스비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러시아산 풀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나다도 지금 전부 다 미국으로 향했던 그러더라 태평양까지 가스가를 만들었어요. 또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산 풀리죠. 기존에 중동산이 있죠. 가격이 낮아지는데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 거냐라는 거. 글쎄요. 그게 저는 이게 뭐 현실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65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LNG 관련주나 뭐 조선주, 건설주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없다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된다고 해도 수익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왜 거기서 철수를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좋은 거면은 미국 기업들 보고 시켜서 하지. 그렇죠.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참여시키려고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에 국내 증시에서 철강이랑 관광주들이 역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많이 올랐었죠. 근데 뭐 신문에서는 사실은 그 LNG 그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 때문에 이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큰 이유는 중국이 지금 철강 산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전인대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구조조정한다고. 그래서 5천만 톤 감축을 갖다가 벌써 예고를 했어요. 5천만 톤이면은 중국 애들이 수출하는 거에 1년에 반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도 후판에 대해서 38%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중국산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관세 부과를 안 했다가 후판에 대해서 38% 관세를 부과했고요. 열연강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견제에 다 나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게 더 이상 과잉 생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천만 톤 감산을 갖다가 결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철강주들이 잠깐 좀 이렇게 들썩였던 거지. 그 지금 알래스카 때문에 이게 올랐다? 뭐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막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실까요?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그 레드웨이브가 일어났잖아요.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제 임기 초니까 힘이 세니까 반도체법을 칩스법을 폐지하라고 네. 당론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의회 지형들을 보게 되면은 상원이 공화당이 4명 우세하고요. 하원이 2명 우세해요. 첫 번째, 하원 2명 정도가 우세한데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는 데가 다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텍사스, 아리조나, 뭐 인디애나, 뭐 내가 알기는 그래요. 그쪽들이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여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칩스법을 없애는 거를 네. 거기 지역구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의문이에요. 반대를 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당론에 밀려서 현상표 던졌다고 합시다. 상원으로 넘어가겠죠. 민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그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막으려고 그러면 60명이 돼야 됩니다. 60명이 돼야 되는데 8명이 부족해요. 우세는 하고 있지만 상원도 장악을 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글쎄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또 진짜로 그렇게 해서 뭐 우격 다짐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소송이 남겠죠. 삼성하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정부하고 맞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국 정부가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이길까요? 계약 다 우리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우리 쪽에서 규칙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을 하면서 굳이 칩스법하고 LNG를 갖다가 지금 그 가스전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조금 주는 거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거 4배니까 니들 조금 좀 깎아서 하든지 니들이 이쪽에서 양보를 해라. 그다음에 LNG 사업도 좀 참여를 해라. 이걸 갖다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관세 협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TSMC는 결국 미국에 투자를 더 하기로 한 상황인데 TSMC 같은 경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럼 앞으로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지혜롭게 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 같은 경우가 54조인가요? SK 하이닉스가 5.6조.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벌써 어느 정도 대응에 나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텍사스에 짓고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 자체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취소, 투자를 왜 그러냐면 사실 삼성이 거기 파운드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파운드리 어떤 지형상 그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파운드리도 제대로 다 가동을 못 하는데 작년에만 해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2조 원도 손실이 났는데 고객이 없잖아요. 이게 굳이 삼성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땐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의문이에요. TSMC 같은 경우에 할만하죠. 고객들이 뭐 줄을 서 있으니까 TSMC 쪽으로. 그래서 지금 그 삼성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54조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투자 조정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니들 그럼 좋아, 우리도 투자 안 해.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응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어떤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응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 진짜 중요한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들이 거기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이 그게 뭐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진출해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바이든 행정부라 그래가지고 그 지금 보조금 주면서까지 그 반도체 기업들 갖다가 미국으로 끌어오고 싶었겠어요? 왜 끌어왔냐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동아시아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중국하고 무슨 가령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대만, 일본, 한국으로 다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을 탈피하고자 공급망을 자체 내로 구축하고자 미국으로 불러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걸 갖다 일방적으로 사실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마땅한 대응책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들이 진짜로 구태여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우리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레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한데 방산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뭐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뭐 이런 영향으로 각국의 안보 우려가 좀 커진 영향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 지금 거의 수십 년 동안 지속되던 그 미국의 그 방위 우산 자체가 거쳐가고 있잖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에 의존해서 사실은 그동안 방위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등한시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을 깨어나게 만든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40조 정도인가를 얘기를 해요, 향후. 그러니까 GDP의 3%, 3.5%까지 올리겠다.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하면서 무기들이 많이 소모됐어요. 그게 통계에 따르면 16%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거 채워넣어야 되는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유럽, 특히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진출해 있고 현재 생산 공장 같은 거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은 1990년대 이전에 그 산 무기들이 거의 70%예요. 무기 교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동도 미국의 우산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것도 다 걷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도 신규 무기 수요가 방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 방산의 공급망을 온전히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서방 지형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 방산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그 제조 역량 자체를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납기 뭐 이런 거 대량 생산 뭐 이런 거에 적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서 적게 대응하고 그 가격, 그 다음에 납품 기일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방산업체. 그게 뭐 세계의 평가니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국화되고 있는 그 글로벌 세계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위상 이런 거는 뭐 상당 부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이 막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변동성이 아주 큰데 변동성의 주요 요인과 최근의 가격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전략 비축하겠다 등등 가상자산을 띄우기 위한 엄청난 어떤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막상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엷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도 뭐 그 일시에 8만 달러에서 무너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하겠다는 말에 또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또 지금 또 떨어졌죠. 왜냐하면 전략 비축 내용이라는 게 알고 보면 별게 없어요. 그게 전략 비축 자체를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국가에서 전략 비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왜 그러냐면 납세자의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뭐 의회 승인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어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내부자라든지 소수자를 위해서 왜 국민들의 세금을 세서 이걸 갖다가 전략 비축하는 거에 대한 거에 따른 어떤 의문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납세자의 세금을 들여서 전략 비축하지는 않겠다. 지금 몰수나 횡령한 것들을 갖다가 팔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는 정도 선에서 이걸 갖다가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실망하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쭉쭉 쏟아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는 참 옵션 매도 물량이 훨씬 많아요. 매수 물량보다 수급적 측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계속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좀 반등할 시점이라고 할까요? 언제쯤 조금 흐름을 탈 거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할 거고요. 특히 전략 비축 개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민간의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한 10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미국 ETF에 몰렸는데 올해 100만 개 정도가 더 추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ETF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ETF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장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 모르겠습니다. 알트코인 이런 건 모르겠고 글쎄요. 그 변곡점을 뭐 언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 3월은 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준비금 비축 목록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뭐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포함시킨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거 전략 비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지 거기 리플 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에 끼워 넣느냐. 그게 뭐 니들 일가 때문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밈코인 트럼프 했죠. 네. 그다음에 세 아들 모두가 스타트업에 있잖아요. 네. 그 가상자산 스타트업에 네, 네, 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인가요?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그쪽이 요 지금 가상자산하고 연결이 있나요? 이 화폐들하고? 그건 모르죠. 예, 그렇지만 타임즈에 따이면은 그게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게 가상자산이랑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내부자들 중에 이런 것들을 안 갖고 있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타임즈가 보도를 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비축하겠다고 한 날 몇 시간 전에 어떤 사람이 2억 달러를 사가지고 그게 발표되자마자 팔아가지고 680만 달러를 벌어서 미국 정부가 수사에 나섰다. 뭐 그게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지지가 없으면 예, 불신들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가 돈을 들여서 납세자의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한다? 아니면 다른 뭐 그 외에 뭐 이런 어떤 알트코인들까지 해서 전략 비축한다? 글쎄 그건 단기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은 당연히 자충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죠. 미국의 농가 완전히 직격탄 맞아요. 이게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아요. 취임 전에는 쭉 그 기대감에 올라가다가 취임하고 나서는 거의 31일을 빠졌습니다. 플러스 32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취임하고는 31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약간씩 반등을 해요.